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한 어떤 그 단어들, 목표, 하위 세부 목표, 실천 목표, 과정 목표, 이런 것들을 대해서 목적이 뭔지, 목표가 뭔지, 하위 목표가 뭔지에 대한 어떤 개념들,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같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의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의 방향성도 프로그램의 방향성도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에 있어서의, 그 다음에 실천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틀을 제시해주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해주고 서술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른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했던 많은 사회복지 연구 관련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정의를 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버라는 연구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적에 관한 용어는 분명히 구별되는데, 이 중 목적은 보다 포괄적이고 궁극적이며 일반성을 갖는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저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용어에 대한 것들도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려놓고 구별을 해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 있으시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목표와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이렇게 구별하기를 힘들어한다거나, 또 그걸 잘못 설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패 확률이 높아지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이 방향이 잘못되는구나라는 걸 거꾸로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게 무엇인지, 목표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고 그거를 정확히 설정해 놓음으로써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이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잘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은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일반성을 갖는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바라는 결과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결과에 대한 것. 목표는 바라는 것에 대한 관찰이 가능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진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목적은 결과에 대한 추상적인 어떤 이미지, 바라는 바고, 목표는 그거에 물론 이제 바라는 거는 그 프로그램 진행 결과에 대한 건 맞지만 관찰이 가능한, 그래서 구체적이고 조작적이다. 조작적인 진술이다. 조작적이라는 말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되는 조작적이다라는 말은, 조작적이라는 말은 변수,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조사론 배우셨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도 조사를 한다. 행복도 조사는 이게 더 이해가 빠지겠네. 지능조사, 아니면 학습 능력 조사, 이런 걸 했을 때, 보통 다 학습 능력 조사를 했을 때 조작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냥 학습 능력이 좋은, 구체적인 의미는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죠.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라고, 우리 학과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목적을 설정할 수 있죠. 근데 목표는 그럼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뽑을 건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조작적인 방법을 찾는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목적이라고 한다면, 목표는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뽑을 건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 성적이 15% 안에 들 것, 이내인 학생 선발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과정,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라고만 해놨던 거를 고교 성적이 15% 이내라고 바꾼 것, 우수한 학생이 고교 성적이 15% 이내로 바꾼 것, 이거를 바로
조작적 정의다, 조작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상적이었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그거를 이제 조작했다. 나쁜 의미의 조작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내용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라는 것에 대한 관찰이 가능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진술이다.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을 어떻게 뽑을 거냐? 보기 성질 15% 이내인 학생으로 가겠다. 이게 바로 우수한을 조작적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런 과정이 바로 조작적인 진술로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적이다라는 말이 이제 자주 쓰이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조작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조금 이해를 좀 잘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적은 학자들이 저희 두 번째를 보면 요크라는 학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기간에 선호하는 진술이다. 그래서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의 노력을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프로그램이 성취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진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이 성취하려고 하는 추상적인 어떤 의미다. 그런 진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의도하는 프로그램의 노력들이 올바로 수행되는지를 결정하는 등대 역할,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등대 역할을 해준다는 것. 그래서 등대를 보고 쭉 가면 프로그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목적의 성취가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아까 이 앞에 1교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평가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목적을 성취를 하는 것, 목적이나 목표를 성취하냐 마느냐는 프로그램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의 성취가 프로그램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캐트너, 머니, 모로니, 마티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관의 소명과 일치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예방하고 그리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를 다루는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진술로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고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설명되는 것들은 기관의 설립 이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관인데 청소년 다루는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영유아를 다루는 프로그램들, 학생을 다루는 프로그램들, 아니면 가정폭력에 관한 부분에 다루는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그러면 안 맞는 거죠. 노인복지기관이면 노인의 어떤 행복감, 자아존중감,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한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목적은 기관의 소명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문제를 예방하고 그리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들, 개선하려고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욕구나 어떤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결과에 대한 진술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아까는 등대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목적은 뭘 할 수 있느냐, 프로그램 기획가들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명료한 용어에서 그걸 기술하게 함으로써 활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바탕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의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적이 무슨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 줄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을 기술을 할 때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괜히 이런 게 연구자들 이렇게 했으니까 막 쓰다 보면 엄청 길어져서 막상 누군가 상대방이 읽을 때는 도대체 이게 이렇게
가자는 거야, 완전 하자는 거야, 완전 뭘 하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죠.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게 있죠. 사공이 많으면 내가 바다로, 물로 안 가고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리 목적을 기술하시는 전도사회복지사 선생님 담당자께서 막 그 목적 기관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기관의 소명도 설명하고 프로그램을 싹 개선하고 예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막 구구절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산으로 가죠.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목적을 작성을 할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딱 적어내는 거 한 줄 아니면 두 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줄이나 두 줄 쓰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획자가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명료한 용어로 기술하게 함으로써 활동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그게 바로 프로그램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한국의 학자들, 김영숙의 공동학자들 2014년에 발표한 걸 보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목적과 목표는 성취하기 위해 계획되어야 할 프로그램 활동 내용 선정, 조직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실행 방법을 기준해주는 기능을 지닌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의해 실행 방법이 구체화되고 프로그램의 활동이 지향할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서비스 이용자의 활동 내용을 촉진 내지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모든 활동이 그러하듯이 어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체제를 가지고 비로소 그 활동 방향, 내용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활동에 대한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 평가의 방향, 내용, 결과 해석의 기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시사 기능, 어떤 걸 할지, 프로그램이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시사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가야 할 방향, 그 다음에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률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 과정들에 대한 해석에 대한 기준을 결정하는 게 바로 목적과 목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라는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조직의 설립 이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프로그램의 방향을 쫙 몰아서 목적을 달성하고 미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함으로써 하위 목표, 실천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위 목표를 달성하고 하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상위 목표를 달성하고 상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유지시켜주고 나중에 평가할 때도 이런 과정들을 지켜봄으로써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목적, 바라는 결과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이다. 목표, 바라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조사적인 진술이다. 하위 목표나 성과 목표는 세부 목표는 목표 달성의 수단이다. 실천하는 수단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목적을 달성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이래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의 특성 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목적과 목표의 특성. 첫 번째가 책임성과 합리성입니다. 책임성. 요즘에 이제 책임성이라는 말도 책무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의 책무성,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책무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전문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성, 책무성, 도덕성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죠. 자, 책임성. 왜?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복지기관 자체도 초창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세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 클라이언트들이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 사회적인 약자고 사회적인 또 약자이지만 우리가 국민이고 또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고 누가 봐도 올바른 데 쓰여지고 있고 사회의 공공선의 목적, 사회 공공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윤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윤리적이고 사회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평가나 나중에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도 그렇게 됐구나, 내가 낸 세금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였구나 알 수 있도록 책임성의 부분을 정확히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목표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프로그램의 기관의 미션이 뭔지, 목적은 뭘 할 건지, 목표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성이나 업무의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실천성입니다. 목적과 목표는 하위 목표 아니면 실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하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상위 목표, 목적을 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실천됨으로써 목적이나 목표나 목적을 이룰 수 있구나, 실천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 저희가 목적이나 목표를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원성,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아까 보신 것처럼 목적 밑에 하위 목표 많고, 또 하위 목표 밑에 또다시 하위 목표들이, 또 하위 목표 밑에 실제 실천 목표들이, 이렇게 한 가지 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원성. 멀티태스킹을 함으로써 목적을 수행해가는 과정. 다원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류체계성. 하이어 추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따라서 분류체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목표를 분류하고, 목표에 따라서 상위 목표인지 하위 목표인지 분류하고, 또 하위 목표에 따라서 실천을 어떻게 할지, 과정 목표, 실천 목표를 만들어서 분류를 해서 카테고리별로, 레벨별로 분류해서 작은 것들을 아주 맨 밑에 실천 과정에서는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해서 점점 위로, 그래서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중요성에 따라서 분류 체계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성. 특정 행동만 여러 가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사회 문제들을 여러 가지 실천 과정을 통해서 목적, 목표, 실천 목표, 하위 목표 이렇게 한 줄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실천 가능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작은 거에서부터 달성해서 그 조금 더 위로, 상위 레벨로, 또 상위 레벨, 또 상위 레벨, 그럼으로써 나중에 목표를,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만 하는 것, 특정하는 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성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면 하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노인 복지를 위한,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아니면 노인들의 행복도 증진을 위한, 만족도 증진을 위한 행위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시간의 진행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목적과 목표의 변화를 주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는 점점 나아지는 것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위 목표를 진행하는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사회의 변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의 과정 지원 체계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을 때,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는 목표나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다른 어떤
일들을 변화되는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성도 목적이나 목표의 특성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의 유형 170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목표 프로그램 유형 패트너, 로니, 마르틴, 디자이닝 앤 매니징 프로그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 유형 공식 목표와 자금 목표, 또 행정적 목표, 프로그램 목표, 또 외부 지향적 목표, 내부 지향적 목표, 절대 목표, 상대 목표, 초기, 중간, 최종, 과학 목표, 과정 목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 목표의 유형이 이렇게 많다라고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한데 이게 굳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게 구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게 과정 목표인지 행정 목표인지 내부 지향적 목표인지 내부 지향적 목표인지 절대 목표인지 상대 목표 이렇게 구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왜 이런 걸 배우느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나 아니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고민을 할 필요는 있지만 만들어진 이후에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고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딱 구별을 해놓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저렇게 딱 구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립을 하는 거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 좋지만 이거에 맞게 꼭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들은 굳이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교재 170페이지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의 유형을 보면 공식 목표와 자금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목표는 기관의 설립 이념이나 연차 보고서 혹은 조직체의 일반적 목표가 이제 바로 공식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금 목표는 공식 목표가 무엇이든지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목표를 자금 목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두 번째, 행정적인 목표와 프로그램의 목표. 행정적 목표는 기관이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배할 때 세우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목표는 조직의 유지 및 기능 향상과 관련된 목표가 바로 행정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목표는 뭐냐? 프로그램 목표는 대상자의 상태와 관련된 목표, 조직의 산출에 초점을 두는 목표, 이게 바로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달성해야 될 목표, 그게 바로 프로그램 목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외부 지향적 목표와 내부 지향적 목표. 자, 첫 번째 외부 지향적 목표는 조직체의 활동 결과, 즉 산출이 외부 조직의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 목표로 삼습니다. 내부 지향적 목표는 모어의 주장에 의하면 외부 지향적인 목표가 달성된 다음에 내부 그 효과가 조직 자체에 반사적으로 돌아올 때 그게 바로 내부 지향적인 목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절대 목표와 상대 목표. 절대 목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완전하게 제거되든지 혹은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으로 목표 달성 기준을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염병 퇴치, 문명 퇴치, 코로나 퇴치 이런 것들이 바로 절대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상대적인 목표는 현 상태에서 비율상의 향상을 성취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률을 5%밖에 3%밖에 안 되는데 5%까지 올리겠다. 상대 목표죠. 코로나 감염률이 지금 전체 인구 대비 1%인데 요거를 한 0.1%까지 낮추겠다. 아니면 일일 발생률이 100명이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주를 통해서 50명으로 줄이고
또다시 2차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10명으로 줄이고 하는 이런 목표들을 실천가는 목표들을 두는데 이게 바로 현실에서 가능한 상대 목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 초기 목표, 중간 목표, 최종 목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초기 목표는 세분화된 하위 목표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예. 초기 목표는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해야 될 목표. 그 다음에 중간 목표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상태. 또 최종 목표는 프로그램 책임자나 책임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 네,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교재 172페이지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목표 1-1 스트레스 척도 기준을 사용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원하는 아동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족들의 요구조사 분석을 실시한다. 두 번째 중간 목표는 그런 뭐냐? 스트레스 척도 기준을 사용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족들 중에 90% 가족들에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줄인다. 한 과부에 대하여 스트레스 척도를 기준에 따라 긍정적 방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2등급의 향상이 있어야 성공적인 측정이 된다. 초기 목표는 하고자 반드시 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중간 목표는 그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종 목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아동학대 기록 보고서에 의한 측정을 통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족들 중에 75% 가족에게서 아동학대 발생률을 줄이고자 한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목표들을 몇 프로까지 여기 잘 보시면 초기 목표든 중간 목표든 최종 목표는 목적과 달라서 실천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그 다음에 어떤 상대 아동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가족들의 몇 프로 처음에는 욕구조사를 했고 두 번째는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2등급의 향상을 한다라고 마지막에는 가족들은 75% 가족에 의해서 아동학대 발생률을 줄이고자 딱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초기 목표의 부분에 있어서 초기 목표, 중간 목표, 그 다음에 최종 목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과업 목표와 과정 목표. 17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과업 목표는 표적 집단의 삶의 질 변화의 주요한 변인으로서 그 다음에 과정 및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것은 물론 과업 목표가 달성되는 방향으로 돕고자 하는 이용자의 숫자 파악, 수행 시간을 설정하는 등의 서비스 투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과업 목표는 좀 더 큰 어떤 목표를 말하는 거죠. 과정 목표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목표, 세부적인 목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가설을 설정, 만약에 뭐뭐를 한다면 뭐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명할 때처럼 만약 뭐뭐 한다면 무엇이 될 것이다. 과정 목표와 과목 목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거는 뭐뭐 한다면 과정이겠죠? 그렇죠? 실천하는 겁니다. 될 것이다. 뭐뭐 해서 뭐뭐 한다라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과업이죠. 과업은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 과정은 실천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이것 과업을 이루기 위한 거고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실천하는 걸 하는 거죠. 과정 목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설정의 필요성. 그럼 목표를 왜 설정을, 목적이나 목표를 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예, 가서 저희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그만큼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게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목표 설정의 필요성. 사회복지 프로그램 목표는 기관의 소명과 서비스용의 목표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기관의 목적과 기관의 비전과 미션, 프로그램의 목적,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항의 목표들하고가 동일선상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는 예방, 치료, 제거, 개선되어야 될 핵심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진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게 얻어질 수 있는지를 목표를 통해서 아니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설정을 반드시 필요하다, 설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전체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프로그램의 갈 길을 잃지 않도록.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목적이나 목표는 등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는 이상적이어야 되고 또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된 합의가 이루어진 문서화되어야 된다. 목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반드시 문서로 돼 있어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합시다. 네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거고 그거를 고지된 동의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서명을 통해서 문서화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목표 설정의 필요, 목표 설정의 조건 및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조정을 원활히 성취하기 위해서 설정합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아까 방향성의 얘기랑 동일한 의미를 들리시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전달책임 실무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간관리자가 됐든, 실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됐든, 올바르게 일을 하기 위한 방향성, 지침을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목표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목표가 갖추어야 될 조건, 자, 178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목표가 갖춰야 될 조건. 첫째,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사회와 대상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목표는 계획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셋째,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해야 되는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넷째, 성취해야 될 상태, 조건이 어떠한 상황 또는 환경적 조건 하에서 발생해야 되는가를 규정해 놓는다. 구체적인 어떤 선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보여주시는 것처럼 평가를 하려는 아니면 지침을 주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첫 번째, 우선시해야 할 활동으로 확인된 문제의 정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개입 수준을 정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정의 및 원인, 해결의 모형화와 함께 중요한 변수는 해결 대상으로 삼을 표적 집단의 성격과 범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변수는 기관의 정책, 자원 상태 등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 목표 설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쉬고요. 좀 쉬었다가 5분 후에 세 번째 시간 3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프로그램 목표의 설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